안녕하세요. 수민스토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가장 빠르게 저희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강지섭의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했을 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았던 그 심장이 원래 내 것이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4년 후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강지섭이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함께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소주 몇 잔이 오간 뒤 그가 갑자기 입을 뗐다. 한유나는 왜 안 왔어? 강지섭이 귀국한 첫날, 죽은 지 4년 된 나는 다시 살아났다. 허공을 떠도는 영혼의 모습으로 나는 흐릿하고 투명해진 내 몸과 흙먼지로 뒤덮인 경기도 공동묘지의 묘비를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했다. 뇌종양으로 죽어서일까? 과거의 많은 기억이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나는 허공에 떠서 포장마차에 모여 앉아 제잘거리는 옛 동창들의 뒷담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안경을 쓴 대머리 범생이 하나가 술을 들이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매년 카톡으로 동창회 올 거냐고 물어봤는데 한 번도 답장이 없더라고. 정말 예의 없지 않아? 서울대 다닐 때도 그랬어. 사람 무시하고 맨날 밖으로만 돌고. 걔가 그나마 말 섞는 건 강지섭뿐이었잖아. 그러고 보니 4년 전쯤 미국 여행 갔을 때 한유나를 우연히 봤거든.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 내 생각엔 외국놈 하나 잡아서 거기 정착한 것 같아. 안 그러면 인스타그램 업데이트가 4년째 없을 리 없잖아. 계정을 아예 안 쓰는 건지. 가운데 앉아있던 웨이브 머리의 여자가 강지섭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지섭냐, 대학 때 너랑 한유나 사귀었던 거 아냐? 강지섭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던 그는 한유나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애가 뭐라는 거야? 옆에 있던 여자가 핀잔을 주었다. 지섭이 옆에 이렇게 미인이 앉아있는 거 안 보여? 그제야 지섭의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계속 말씀 나누세요. 목소리가 너무나 나긋나긋해서 불쾌한 기색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멈칫했다. 강지섭 외에 내가 기억하는 두 번째 사람. 이수진이었다. 오랫동안 강지섭을 짝사랑해온 재벌가 영애.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강지섭을 바라봤다. 결국 두 사람이 이어졌구나. 다행이다. 나보다 그녀가 그에게 훨씬 잘 어울리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을 눈치챘는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그 후로 강지섭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앉아 몇 잔의 술을 더 마셨을 뿐이다. 동창회가 끝나고 나는 강지섭을 따라 그곳을 나섰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기억 속에 남은 사람이 그들 둘뿐이었기 때문이다. 강지섭은 이수진을 고급 승용차에 태워 보내려 했다. 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녀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아까 술 많이 마신 거 한유나 때문이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강지섭을 돌아봤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딱 잘라 부정했다. 당연히 아니야. 그냥 그 사람 묘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서 그래. 그 사람? 누구 묘소에 간다는 거지?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이수진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차창을 올렸다.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강지섭은 미간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별일 없으면 먼저 갈게. 지섭냐. 어둠 속에 가려진 이수진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술 좀 줄여. 그 심장 어렵게 얻은 거잖아. 강지섭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문을 닫았다. 알고 있어. 나는 강지섭을 따라 그의 펜트하우스까지 흘러들어갔다. 오는 내내 그의 안색은 몹시 좋지 않았고
조수석의 비서는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독주 한 병을 더 땄다. 비서가 걱정스레 물었다. 강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강지섭은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사람 한 명만 알아봐줘. 말을 멈춘 그의 얼굴이 잠깐 뒤틀리더니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듯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아니야, 나가봐. 비서가 조심스럽게 꿀물 한 잔을 타놓고 물러갔다. 하지만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나는 그의 주위를 빙빙 돌며 잔소리를 퍼부었다. 너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된 거야? 몸 나아진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자신을 망가뜨리려는 건데. 내가 여기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음에도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술을 마셔댔다. 결국 만취한 그가 침대 위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의 안색을 살피려 몸을 숙인 순간 갑자기 주변 풍경이 격렬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혼란 속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다시 조금 전 동창회가 열렸던 VIP 룸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강지섭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내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나를 응시하더니 나지막이 읊조렸다. 왜 이렇게 말랐어? 나는 얼어붙었다. 강지섭이 어떻게 갑자기 나를 보는 거지? 그가 이를 악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그 미국인 남편은 널 어떻게 돌본 거야? 뼈만 남았잖아. 나를 향한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비웃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왜 아직도 이 옷을 입고 있어? 너처럼 마음 변해서 떠난 여자가 이런 헌옷은 왜 간직하고 있는 건데? 나는 멍하니 내 옷차림을 내려다봤다. 너무 많이 빨아 형태가 흐물흐물해지고 밑단이해진 원피스. 기억이 났다. 이건 대학 시절 강지섭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첫 월급으로 사준 선물이었다. 그는 나를 명동의 한 매장으로 데려가 내가 비싸서 차마 사지 못했던 이 옷을 사주며 환하게 웃었었다. 유나야, 나중에 돈 더 많이 벌어서 예쁜 옷 진짜 많이 사줄게. 강지섭을 바라보는데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왔다. 이건 헌옷 따위가 아니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왜 말이 없어? 이제 나랑 말 한마디 섞기도 싫은 거야? 그가 분노를 억누르며 나를 쏘아봤다. 이게 네가 말한 나보다 나은 남자랑 사는 삶이야? 그렇게 행복하다면서 왜 이 꼴이 된 거냐고. 나는 입을 열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리고 나를 잊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한 걸음 다가가려던 찰나 주변 풍경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강지섭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초점을 되찾았다. 나는 고요한 방 안에서 절망에 빠져 얼굴을 파묻고 있는 그를 묵묵히 지켜봤다. 다음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강지섭을 대신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사사건건 참견했다. 기름 너무 많아요. 소금은 그만. 제발.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안색을 살폈다.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지고 싶었지만 내 손은 연기처럼 그를 통과할 뿐이었다. 그 순간 강지섭이 눈을 번쩍 떴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아주머니가 식사를 차려내며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 지섭냐, 아주머니 울어. 내가 소리쳤지만 들릴 리 없었다. 하지만 지섭도 눈치를 챘는지 휴지를 건네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몇 년째 연락이 안 되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알고 보니 죽었다네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다니. 세상 참 무정하지. 나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묘비가 제일 더럽던데. 문득 의문이 생겼다. 아무도 내 죽음을 모른다면 내 장례는 누가 치러준 걸까?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우리에겐 서로 말곤 연고자가 없었다. 기억을 더듬으려 애쓰는 사이 강지섭이 휴대폰을 열어 나와의 채팅창을 확인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지섭냐,
나 미국에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 사람 나한테 정말 잘해줘. 우리 헤어지자. 그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내가 미쳤지 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울 거리를 배회하다 보니 내 손에 묵직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안고 공동묘지로 향했다. 그곳엔 이미 이수진이 서 있었다. 더러웠던 묘비는 깨끗이 닦여 있었고 커다란 수국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내일 지섭이를 데려오려고 해. 한윤아, 약속 어겼다고 나 원망할 거니? 그녀가 묘비에 대고 하는 말들을 들으며 먼지 쌓인 기억들이 선명해졌다. 그래, 다 기억났다. 한윤아, 나 이제 강지섭 안 좋아할래. 너랑 그 사람, 둘 다 바보들이야.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은 건 강지섭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입원해 있을 때였다. 이수진이 도와주었다. 비록 오만한 그녀였지만 우리는 모든 비용을 꼼꼼히 기록했다. 내가 아픈 것을 안 날은 강지섭이 그토록 기다리던 심장이 나타난 날이기도 했다. 이수진이 떠난 후 나는 다시 지섭의 곁으로 돌아왔다. 예전에 같이 봤던 드라마가 생각났다. 불치병에 걸린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밀어내려 일부러 차갑게 굴던 장면. 그때 나는 지섭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난 아파도 절대 너 안 쫓아낼 거야. 평생 옆에 있을 거야. 그는 내 입을 막으며 대답했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100살까지 평안하게 살 거야. 다음 날, 강지섭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이수진은 그에게 수국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얘기하는 거 깜빡했는데 유나가 그랬어. 묘소에 올 때 국화는 가져오지 말라고. 자기는 수국이 좋대. 강지섭의 얼굴이 굳었다. 수년 전 나도 그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헤어지더라도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수국을 들고 나를 찾아올 때마다 그건 우리의 재회인 거야. 묘비 속 내 사진을 본 순간 강지섭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남산에서의 첫 데이트 때 찍은 사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윤아, 너 진짜 바보야? 이수진이 떠나고 홀로 남은 그는 내 사진 위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4년이나 늦었어. 나 원망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알잖아. 난 한 번도 너 원망한 적 없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수진이 진실을 밝혔다. 한윤아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건 너 입원하고 반년 뒤였어. 자기가 죽으면 심장을 너에게 기증하겠다고 서명했지. 하지만 절대 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라.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그를 놀라게 하려고 나타났을 때였다. 강지섭이 실제로 나를 보고 뒷걸음질 쳤다. 한윤아. 나는 당황해서 멍하니 인사했다. 안녕, 지섭냐. 오랜만이지? 하하, 놀랐어? 지섭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내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그는 나를 안으려 팔을 뻗었지만 차가운 허공만이 만져질 뿐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옆에 앉아 사과했다. 미안해, 지섭냐. 울지마. 다 내 잘못이야. 강지섭은 내 영혼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외출을 끊고 거실에 나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내가 좋아하던 과자와 과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내 몸은 날이 갈수록 투명해졌다. 지섭냐, 나 옷 한 벌만 더 사줘. 강지섭은 검은 우산을 쓰고 강남거리를 걸었다. 햇빛이 나에게 닿지 않게 우산을 씌워주느라 정작 자신은 떼약볕에 노출된 채였다. 사람들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그를 미친 사람 보듯 했다. 백화점에서 그는 내 옷을 고르며 행복해 보였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을 때 나는 그에게 새 옷들을 태워달라고 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그 앞에서 한 바퀴 돌았다. 예뻐? 그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다. 응, 정말 예뻐. 우리는 이수진이 준 상자를 함께 열었다. 내 이름으로 가득 찬 연습장, 23살에서 멈춘 앨범, 그리고 서툰 솜씨로 만든 은반지 커플링. 한윤아, 여전히 손재주는 없네. 지섭은 울음을 터뜨리며 반지를 약지에 끼웠다. 내 몸은 수많은 빛 가루가 되어 그를 감싸 안았다.
마지막 입맞춤을 남긴 채 나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에필로그. 강지섭의 시점. 유나가 떠난 지 이틀째. 오늘도 무의식 중에 허공에 말을 건다. 어쩌지, 유나야. 이 습관이 고쳐지질 않아. 2달째. 서울 외곽에 큰 땅을 샀어. 거기 수국 씨앗을 가득 심었어. 네가 그랬지. 수국의 꽃말은 재회라고. 내년 여름엔 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년째. 이수진이 결혼했어. 부케가 내 품에 떨어지더라. 난 그저 은반지를 낀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어. 수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 그녀가 건네준 오래된 카메라 속엔 내 마지막 영상이 있었어. 수척해진 모습으로 넌 웃으며 말했지. 지섭야, 수술 성공 축하해. 여긴 햇살이 참 따뜻해. 건강 잘 챙겨. 안녕. 수년 후, 티베트의 높은 하늘 아래에서 나는 가장 경건한 자세로 절을 올렸다. 부귀영화를 바라는 게 아니다. 신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빌었다. 다음 생에는 부디 한유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유나야, 영원히 사랑해.